자,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보존 처분의 요건, 이 피보존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 가압류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 재산을 동결시키는 거라서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피보존 권리가 존재하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 교재로 치면 이번 시간은 605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그래서 피보존 권리가 617페이지까지 14문제가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5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 피보존 권리 파트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피보존 권리. 자, 옳지 않은 것은 피보존 권리는 동시행이나 유치권 부착된 것처럼 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처럼 조건부나 이런 것들도 다 동시행 항목까지 붙은 것도 다 될 수가 있어요. 장래 채권도 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나 동시행 항목권이 붙은 것도 채권만 있으면 보존의 필요성만 있으면 그리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외화 채권도 외국통화 청구 재판 집행이 가능하므로 외국통화 채권도 당연히 피보존 권리가 될 수 있다. 가압류 피보존 권리는 강제 집행을 위한 것이니까 나중에 본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따라서 조세 채권 그 밖에 공법상의 청구권은 강제 집행이 아니라 이거는 체납 처분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가압류 이런 거는 가압류 권리가 될 수가 없다.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 집행 권한과 동일한 효력을 갖더라도 이거는 민사 소송 절차가 아니라 형사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가압류 피보존 권리가 될 수 없다. 민사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자, 두 번째 문제 606페이지입니다. 자, 다툼의 대상에 대한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가처분이 됐다면 이건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 이게 등기가 됐더라도 이 가처분 권리자는 이 남들한테 무효니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을 마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너 무효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압류가 저는 서류상만 가지고 임시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 됐다고 해서 권리관계가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무효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이렇게 했으면 이건 무효다. 주장할 수 있다. 가처분이 효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그 가처분에 기해서 본 판결을 받아야만 가처분 시점부터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가처분 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순위 확보만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완전하게 뭐 무효를 주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엉터리. 자, 요건 여러 번 반복되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지역 신고 등에 관한 토지에 관해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하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토지에서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 계약은 무효잖아요. 무효.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되고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가 되고 유동적 무효 그러죠. 이때 가처분과 관련해서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때 허가 안 받은 매매 계약의 경우 조심할 게 이겁니다. 이때 토지거래 허가 청구권 토지거래 허가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한 가처분은 가능하고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전 허가를 받을 것은 이전 등기 청구권 안 되는 거야.
허가를 받을 걸 전제로 하여 매수인이 가지는 봐봐요. 허가 받을 걸 전제로 하여 체결된 매매 계약의 매수인은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된다? 허가를 받을 걸 조건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 아직 발생은 안 한 거고, 그냥 허가 이행 청구권, 토지거래 허가를 절차를 이행하라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 이행 청구권을 원인으로 갖춰보는 되지만, 이걸 조건으로 한 등기 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 이행 청구권을 원인으로 갖춰보는 가능하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걸 전제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직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정리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 이행 청구권으로는 가처분이 되고, 이걸 조건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직 너무 앞서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권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회가 틀린 거예요. 자,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소송에는 이렇게 이행해소, 형성해소, 확인해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행해소, 확인해소, 형성해소가 있는데, 이 형성해소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래, 근거. 근거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 못한다래, 각하된다래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법상 이사는 해임 소송이 있어요. 이사가 부정행위라거나 뭐 등등이 있으면 해임 소송이 있어요. 근거 규정이. 자, 어느 게 형성해소냐? 어느 게 형성하면 판결을 통해서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해임해소 이렇게. 뭐 취소 소송 이렇게 사행위 취소, 주총결의 취소 이렇게 정리하면, 형성권에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형성권에는 이렇게 소송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것도 많아요. 매매계약 취소, 해지 이런 것들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취소,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차 해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해지한 다음에 그 결과 나가라. 이건 소송이지만 해지 자체는 의사표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형성해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해지, 해제, 해임 자체를 소송으로만 하게끔 돼 있는 게 형성해소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 해지는 소송으로만 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 증명 보내도 되고 말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 해임은 해임의 소로만 통해서 해임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해임은. 근데 문제는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민법상, 또 학교법인 이런 데는 해임의 소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부조리가 있으면 형사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고, 그 처벌받으면 또 자격 상실. 그래가지고 이사 자격을 박탈당하면 그거는 이사 부존재,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해소는 가능할 수 있어요. 확인해소. 너는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 정관에서 요구한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래서 부존재 확인해소는 가능할 수 있고, 또 형사고소 가능하고, 또 회의를 열어가지고 임시총회나 사원총회나 이를 열어가지고 해임시킬 수 있어요. 총회를 열어서 해임 통지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되는데, 해임 소송을 통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상법상의 이사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거는 주주총회에서 해임해도 돼요. 근데 별도로 해임 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조합의 이사는
이 불법행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 청구하는 소송이 근거가 없어요. 해임한다 판결나면 쫓겨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조합원 총회나 학교법인 이사회를 열어서 해임시키든지 아니면 고소고발하든지 자격상실로 부존재 확인하든지 몰라도 해임의 소는 그거 상법상 이사회인과 달리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제로 해임의 소송을 전제로 한 징부집행정지 가처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이걸 몰라가지고 이거 놓다 각하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해임의 소는 규정이 없어서 소송도 안 되고 보존 처분도 안 되고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서 보존될 권리관계 존재를 요건으로 하고 그 죄안이 없다. 재산권인 신분권이든 뭐 이렇게 제한 없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맨 밑에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라 쌍방이 이행한 게 본안에서 이 승패 예상 재반성을 고려해서 한 목적적으로 결정해라.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도 집중을 좀 해야 돼요. 가압류 피보전 권리는 재판 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어야 하므로 청구권이 생기게 될지가 이게 전혀 불확정적인 채권은 될 수 없지만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않았거나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붙은 것도 무방하다. 2번의 지문을 주의를 요하는데요. 2번을 공유 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 소를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 가처분이 가능해요. 공유물 분할 전에 전부나 일부 가처분은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피보전 권리가 중요해요. 이게 함정 문제 넘어가는데 피보전 권리. 이게 지금 판례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 가지고는 안 되고 자 가압류는 뭐예요? 돈 받는 거잖아요. 가처분은 비금전 청구권 가처분.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에는 이게 현금 분할, 가액 분할, 현물 분할이 많잖아요. 지금 정리하면 공유물 분할은 너무 이렇게 앞선 단계고 다시 공유물 분할로 원인으로 현물 분할이나 등 특정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공유물 분할을 통해서 내가 분할을 방법으로 특정물에 대한 현물 분할을 해서 거기 특정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가져오겠다. 이거로는 가처분이 가능한데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등기로 가져올지 가액으로 가져올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여기는 맞아요. 가처분도 많아요. 전부나 일부나. 근데 여기가 틀린 거예요. 여기. 공유물 분할 청구권 하지 말고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가져오게 될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피보전 권리는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 채권도 될 수 있다. 필요성만 있어. 보존의 필요성만 있으면. 보증인이 주체문제에 대한 장래 구상권도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있다. 재산은 일종인 추징은 민사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자, 모든 보존 처분에는 뭐가 있어야 돼? 피보전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두 개가 별개다. 상호 관계없이 따로따로 심사해라. 이게 별도 요건이다. 상호 독립적으로 심사해라. 둘 다 있어야 된다. 4번을 보겠습니다. 자, 금전 채권이나 금전을 환산할 수 있는 건 가압류가 되는데 면책된 거는 이제 법으로 못하니까 실익이 없지. 법으로 못하는 거는 강제 집행을 못하니까 가압류도 필요가 없죠.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다. 자, 이거 똑같아요. 조건부도 된다. 장래 것도. 가압류 필요성은 돈 받는 거니까 가압류 안 하면
집행권으로 집행할 어렵게 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금전 채권에 충분한 물적 담보가 있다면 돈 받을 게 확실하다면 필요성이 부인된다. 가압류는 돈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금전 채권이니까 이걸 포인트로 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609페이지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동일한 지문이니까 2번 내려와서 배당 절차에서 배당표가 잘못됐는데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은 거 있을 경우에 채권자는 배당금이 찾아갔든 안 찾아갔든 보세요. 배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배당을 잘못 받아간 사람이 있으면 채권자는 뭐가 가능하다? 채권자는 여기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데 주의할 게 뭐냐면 주의할 게 엉뚱한 사람이 배당을 받아가지고 주는 게 두 가지예요. 배당금을 찾아갔으면 찾아간 돈을 반환해야 돼. 돈으로 금전채권. 그러니까 가압류예요. 근데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금을 안 찾아갔어. 그럼 부당이득 반환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아직 안 찾아갔으니까 걔 앞으로 떨어진 배당금 자체를 나한테 토해내야지. 부당이득 반환 방법이 찾아갔으면 돈으로, 찾아가지 않았으면 배당받은 채권 자체를 나한테 다시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그 배당받은 채권을 나한테 양도하라고 하게 돼. 채권 양도로 들어간다고. 강제집행에서 금전채권처럼 경매, 돈 받는 게 아니라 비금전, 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마대 의사집행, 의사표시처럼 돈을 찾아갔으면 가액반환인데 안 찾아갔으면 어떡한다? 안 찾아갔으면 네 앞으로 배당된 배당금 채권 자체를 양도하고 통제하라. 이게 가압류 가처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찾아갔으면 가압류가 안 찾아갔으면 그 특정물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니까 그거는 손대지 마라고 가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처분을. 그래서 채권자는 실제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을 고하고 이 경우 보전은 배당금 지급 가처분 방법 여기 뭐가 잘못됐다? 찾아가지 않았으면 이게 맞아요. 찾아갔으면 가압류를 하게 된다. 안 받아갔을 때만, 안 찾아갔을 때만 부당이득으로 배당금 지급 가처분. 너 배당금 찾아가지 마, 손대지 마라. 내가 찾아올 거니까 이렇게. 2번 공유 우물 분할 늘 붙으면 됩니다. 본안 제기하기 전에 요게 봐요.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취득하게 될 특정 부분에 대한 뭐를 요게 중요한 게 소유권을 피보전 권리로 소유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방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한 것 같아. 하여튼 공유물 분할은 바로 소유권 이렇게 현물 분할로 등기하게 될 그 소유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가능합니다. 이건 전부든 일부든. 포인트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 가지고는 안 되고 현물 분할도 가액 분할도 있을 수 있으니까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공유물 분할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청구권이란 말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훅 지났던 것 같아. 아까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공유물 분할하기 앞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분할 재판 결과 가지고 될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게. 소유권. 소유권 등기 청구권 아니고 소유권. 자, 여기. 그 다음에 채권자가 피보전 권리에 관한 이미 확정 판결이 있거나 그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으니까 미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 집행권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처분할까봐 장래 강제 집행을 대비하기 위한 건데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면 바로 집행하면 되는 거라
장래 집행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6번. 예와 채권은 피보존가 될 수 없어. 있다니까요. 있어. 그요. 예와 채권으로 하고 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자, 이 통화로 다만 우리나라 걸 가로해서 보증보험 끊는데 참고하도록 환산해서 참고를 해주지만 예와 채권이 가능해요.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특정물 인도는 돈이 아니 금전 청구권이 아니니까 가압류 안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될 수 있는 거. 조건부나 장래 채권도 가능해요. 예? 중재 합의가 있어서 본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건 중재로만 해야 되니까 그럼 본소를 제기 못해. 그래도 가압류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중재 합의해서 나중에 안 갚으면 집행 판결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 이건 중재 합의 결과 이렇게 중재로 가기로 한 거야. 그럼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가. 중재에서 거기서 나온 거대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때 집행문 받아가지고 집행 판결 받아서 가압류는 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 권리와 본소송물은 엄격히 일치할 필요 없고 청구 기초 동일성만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611페이지. 다툼의 대상 가처분은 특정물 인도 청구권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다. 특정 비금전 채권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건 뭐만 가능하다?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요게 중요하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 이행 청구권은 가능하다. 이걸 전제로 한 등기 청구권은 안 되고. 국유재산 임차인이 연고권자로서 나중에 이거를 분양할 때 국유재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연구권자에게 가능하면 주지만 이거는 아직 권리는 아니다. 이건 아직 이게 국유재산을 세를 얻은 사람한테 나중에 이거를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분양할 때 이 연구권자에게 먼저 가능하면 얘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만 그거를 법으로 인정된 피보전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처분까지는 안 된다.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다. 아직. 공유물 소 판결이 확정됐고 장래 취득될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게 공유물 분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소유권,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할권 행사해서 나중에 갖게 될 가능하다. 다툼의 대상한 가처분은 현상 변경으로 인해서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곤란할 경우에 허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업종 제한 약정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10년, 20년 방치한 채 20년 방치한 채 살아오고 있었다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할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포인트가 장기간 10년, 20년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걸 어렵다. 이행 불능 시 대상 청구권, 돈으로 대신 물어내기로 한 거, 이거는 가압류가 될 수 있다. 남의 물건은 가처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 이혼, 위자료를 원인으로 가압류는 청구 기초가 동일한 재산 분할로 유용이 안 된다. 가압류 가처분은 꼭 알아둘 게 유용이 안 된다. 유용처만 나오면 틀린 거다. 유용이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교재 612페이지 밑에 가압류는 금전 채권 보존하기 위한 거다. 재산상의 청구권, 금전이니까 재산이고 재산 청구권이 아닌 다른 이상한 거는 될 수 없는 거고, 금전 채권이라면 일부만도 가능하다. 전부뿐만 아니라 1억인데
1,000만 원만 가압류할 수도 있다. 피보정 권리는 가압류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니고 조건부나 장래 채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고요. 가사소송법은 가사 절차에 따라 금전 청구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 교재 10번. 옳은 것은 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옳은 것부터 골라볼까요? 가압류 표정 권리는 통상의 강제 집행 가능한 권리가 된다. 단지 본안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가압류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죠? 중재 합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못 가고 중재로만 가야 되는데 중재로 가서 결과 나온 거대로 상대방이 이행 안 하면 강제 집행해야 되니까. 자, 있다, 없다, 맞는 얘기다. 자, 가압류는 피보정 권리가 금전 채권이나 금전을 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여기까지 맞는데 뒤에가 가압류 발령할 당시에 되어 있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다. 자, 국토이용규제법상 관할구역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죠. 무효. 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 이행 청구권. 이거는 가능하다. 이행 청구권은 뭐는 안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안 되지만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구하는 권리관계에도 돈 받을 걸 확인을 구하면 피보정 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전 청구권이기만 하면 확인 판결 나와도 돈을 줄 관계가 있으면 돈 받는 거라면 예외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피보정 권리가 될 수도 있다.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교재. 우리가 14번까지니까 4문제 남았네요. 가압류가 될 수 없는 것은 부집행, 집행을 전제로 하는 건데 집행. 파산하에 면책된 건 안 된다. 채권량도 대항요건 못 갖췄더라도 장래 채권, 구상권, 위자료, 재산물에도 돈으로 받는 거라면 동시행 유치권이 있더라도 돈이 받는 거라면 가능하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이행 청구권은 가능하다. 추징은 안 되고 금전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조건이 붙어 있는 것도 가능하고 기한이 안 된 것도. 자,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자, 정리하면 자, 여기서 알아둘 거는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는 첫 번째, 이거를 불허를 구하는 소송이 없다. 경매나 임의 경매를 불허한다, 불허가 한다라는 재판은 없고, 이걸 불복하려면 경매가 들어온 집행권원, 가집행으로 들어왔으면 항소, 재심 또는 청구 이의예소, 또는 임의경매는 뿌리가 근저당이니까 근저당 말소 소송, 이런 걸 통해서 경매를 불허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경매를 불허가 한다라는 재판은 존재하지 않고, 또 하나 이거를 막으려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항소, 재심,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 그래서 정지결정문 받아가지고 정지를 해야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런 특수한 잠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가처분으로 경매를 정지한다라는 가처분,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정 권리가 될 수 있다. 봐봐요. 갑이 을에게 돈 받을 게 있어요. 돈 받을 게. 근데 여기에 압류,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내가 돈 받을 게 압류, 가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압류 감독도 얘가 얘 돈 받을 걸 보존하기 위해서 얘한테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을 때 이걸 원인으로 여기를 가압류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채권이 남한테 압류 가압류가 들어왔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걸 받아야만 얘한테 받아야만 얘가 빼돌릴 것 같다. 이거 가지고도 이게 가압류할 수 있다. 이건 피보정 권리가 될 수 있다. 별건 아닙니다. 이런 건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자꾸. 자, 13번. 교재 616페이지. 가압류 중단은 가압류 존속하는 동안 계속 간대요.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승소 판결로 흡수되는 게 아니래요. 흡수되지 않는데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거예요. 가압류와 다툼 이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변론 여부를 떠나고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렇게 재판을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한다.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건 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결정, 판결. 그래서 경매고 가압류고 다 결정으로 한다. 이렇게. 남의 물건, 제3자 물건은 원래 가처분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이고요.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고. 부동산 공유 지분권자가 여기 봐요.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부에 대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요거 판단을 이게 요즘 와서 자꾸 이게 옛날 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요거까지는 애매하니까 여기도 뭐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들어갔다면 요즘은 틀린 지문이에요. 요게 한 9년 전 거다 보니까 공유물 분할 소를 원인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하면 안 되고 나중에 공유물 재판 결과 가지게 될 소유권을 피보정 권리로는 되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으로는 안 되고 왜냐면 현물 분할할지 가액 분할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냥 공유물 분할 소를 하기 전에 이게 좀 축약돼 있다고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피보정 권리와 본안소송은 청구 기초가 동일하면 된다. 청구 기초만 동일하면 된다. 자, 이제 피보정 권리 마지막 문제, 14번 문제예요. 그리고 보존의 필요성이 한 5문제 정도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금전으로 할 수 있는 건 가압류가 될 수 있고 사행이 취소로 원상회복한다면 이때는 이걸 원인으로 가처분도 원물 반환이라면 가능할 수가 있고 어느 피보정 관련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더라도 기초를 같이 하면 다른 권리 보존을 해서 처분을 유용은 안 된다. 조세채권 가압류가 될 수 없고. 자, 이제 보존의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교재 617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이제 지문이 거기가 좀 길은 게 한두 개가 있어요. 5문제밖에 안 되니까. 시험 문제가 5개, 5개죠. 자, 하나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피보정 권리에서 이미 확정된 화해금 결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필요성이 없다. 그죠? 자, 2번 잘 보세요. 갑이 을에 대해서 을은 건설회사 병으로부터 토지 등기를 받은과 동시에 갑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되 조건이 뭐야? 조건이 병에게서 토지 등기를 가져오면 지급하기로. 이걸 가져오면 지급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판결이 됐는데 이게 병회사가 을에 대한 이전 등기가 이행 불능. 이걸 가져오면 지급이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됐다. 불가능. 그럼 얘는 돈 받을 길이 없는 거다. 따라서 그걸 가지고 필요성이 부정된다. 얘는 가압류를 받을 거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보존의 필요성이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부정된다. 경업 금지 약정 위반했어. 안 하기로 했는데 경업을 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경업 금지 약정을 위반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한 후 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에서는 영업금지를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 너 영업하지 마라. 그리고 영업금지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원소송에서는 소송은 뭐로만 했어? 영업하지 말라는 건 청구 안 하고 소송은 손해배상만 청구했다고. 영업금지를 청구 안 하고. 그러니까 너 장사하지 말아라고 가처분을 신청해놓고 여기서는 그럼 가처분을 했으니까 가처분하고 똑같이 소송으로 장사하지 마라. 그리고 손해배상 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긴 가처분만 해놓고 장사하지 마라. 소송은 이건 가처분 임시로 하는 거니까 소송은 영업금지를 안 하고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했다. 채권자로서는 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더 이상 영업금지를 청구 안 하겠다는 걸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가처분에서는 돈으로 대신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자,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침해가 중단된 이상 가처분으로 딱 하지 말았더니 딱 스톱했어. 가처분 채무자들이 이 가처분이 잘 된 거다 안 된 거다 다투고 있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겁나가지고 못했어. 근데 이쪽에서 뭘 싸우고 있어? 이 가처분이 겁나니까 그냥 위반 못하고 따르고 있는데 가처분이 잘 됐다 못됐다 다투고 있다. 그럼 종래 가처분은 보존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 게 아니라 다투고 있으니까 아직 다투고 있는 이상 이 필요성이 잃게 된 게 아니다. 겁나가지고 잠깐 중단했지만 이걸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처분에 있는 이상 이걸 필요성이 있는 거다. 5번은 자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옆에 땅 주인이 예방공사를 안 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땅을 심하게 팠어. 옆에 땅 주인이 건물 지으려고 그냥 예방공사 안 하고 땅을 파가지고 막 흔들려가지고 인적 대지가 일부 침하되고 균열이 발생했더라도 이미 공사 건물이 다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심굴 굴착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공사 다 끝나서 더 이상 땅도 안 파고 흔들리지도 않고 더 이상 침하 균열이 더 이상 이 사정이 없다면 이 심굴 굴착 금지 청구권과 이런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옆집에서 땅을 파고 쿵쿵거리고 해가지고 여기 흔들리고 금가고 그럴 때 그 당시에는 빨리 가처분 실익이 있지만 이미 다 끝나가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고 파지 않고 그러면 손해배상으로만 해결해야지. 손해배상은 가압류란 말이에요. 땅 파게 하지 마라 이거는 안 된다. 이미 공사중지 가처분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무상 분쟁이 많아요. 공사중지 가처분 들어가면 가처분 결정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 이건 임시주의를 정하는 가처분 그래가지고 바로 가처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재판하듯이 근데 좀 빨리 신청하면 2, 3주 있다 날짜를 잡아요. 그 다음에 또 보완한다고 또 자꾸 이렇게 그냥 가처분 들어가면 그냥 막 공사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땅 파기 안 한다. 이거 흔들림 없다.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공사가 금지돼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런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재 2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우선권이 보장된 임금채권은 총재산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필요성이 보장된다가 아니라 자, 왜 잘못됐냐면 물적담보, 근저당권자가 물적담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압류 필요성이 없다래요. 채권확보가 돼 있으니까. 근데 임금채권은 근저당권자와 달리 물건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는 게 아니니까 사용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아무리 우선권이 있어도 빼돌리면 하나도 못 받으니까
보존의 필요성이 부정이 아니라 있다. 이미 효력이 없어진 옛날 거 정지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효력이 상실된 건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업종 제한 약정에 위반해서 동종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장기간 막 17년, 20년 가만히 방치하고 있었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목적물의 점유 자체로도 보호가 되는 거다. 점유자인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을 갖지 않았지. 결국 점유자지. 결국에 나중에는 불법 점유자가 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점유권을 가짐으로 그 자체가 보호되니까 이걸 점유를 방해할 때 가처분, 방해,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를 가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3번 619페이지 봅니다.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신문기를 열되 이게 반드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필요적 신문은 대체집행, 간접강제결정. 이거는 원칙적 신문.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하는 기일을 이게 중대하니까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중대한 거라 원칙적으로 이걸 열되 이걸 열어서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열지 않고도 가능하다. 예외가 있다. 예외. 반드시 잘못됐다. 예외가 뭐냐?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방송 금지 가처분이다. 방송 금지. 텔레비에서 추적 60분에서 이번 주에 일주일 후에 방송한다 그런다. 추적 60분에서. 근데 지금 가처분을 신청해서 신문기일을 잡고 하다가 방송에 나가버리면 끝난다. 지금 신청하면 사건이 배당돼서 상대방한테 신문기일 보내고 신문기일 소환장 할 때 시간이 며칠 안 모자란다. 뭐 예를 들면 이틀 후에 방송한다. 3일 후에 방송한다. 오늘 법원에 신청해서 보내가지고 사건이 배당돼서 이걸 또 보내 상대방한테 송달시켜서 신문기일 부르기에는 이미 방송 나가버린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래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때문에 틀린 거로. 자, 청구 채권이나 가압류 이유가 소명 안 되더라도 법원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담보를 제공하고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집행은 급하니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본 소송의 대리인은 당연히 보존처분 대리인도 가지고 별도로 위임장 없이도 본 소송 위임장만 붙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의무는 아니다. 그걸 해줘야 되는 게 의무가 있는지는 의뢰인과 사이에서 별도 약정에 따른다. 그렇죠? 자,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번 타임. 자, 옳지 않은 것. 답만 먼저 보면 옳지 않은 것. 가압류 피보전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음이 본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다른 가압류를 위해서 유용이 안 된다. 답이고요. 모든 보존처분 피보전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된 요건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가처분 피보전 권리는 가처분 당시 확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 채권도 기한부 채권도 가능하고 피보전 권리와 본소동물은 청구 기초 동일성만 있으면 되고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미치고 공유 지분권자 공유를 불하는 어떻게 한다?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부동산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 그 특정 부동산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 자, 가압류 필요성 마지막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번 타임에 틀린 것은 가압류 가처분. 자, 매매계획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이 아니므로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이고, 그러나 장차 불이행해서 손해배상할 걸 대비해서 손해배상으로다가 들어오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이행이 불능이다. 이행이 불능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건 못하니까 매매계약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지만 얘가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걸 대비해서 이렇게 이때는 손해배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파산, 면책, 자연채 뭐 이런 건 법으로 못하니까 피보정 권리가 될 수 없고요. 자, 밑에 또 볼게요. 판결 내지 그 밖에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고요. 3, 반복이죠. 3번 압류 금지 규정은 돈 받는 금전채권 집행을 금지하는 겁니다. 가압류나 압류. 자, 그래서 가압류는 안 되지만 다툼의 대상에는 가처분은 돈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특정물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야. 압류 금지물도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 넘겨주기로 한 걸 특정물을 넘겨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압류해서 경매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압류 금지 목록도 가처분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안 돼도.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압류 요건, 피보정 권리까지 봤어요. 네. 수고들 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교재 622페이지 보존처분의 신청, 심리 이 파트를 정리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